사무치는 그리움이 묵묵히 날이 설 때가 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또 그리운 부모님을 위해 지극한 효심으로 장엄해 놓은 부처님 세계는 더 애절하고 아름답다. 부처님 자비의 빛을 따라 평화로운 길로 향하시기를. 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파주의 보광사. 도선국사의 해안이 담겨선지 고령산의 품에 안긴 도량은 더 고요하고 아늑하다. 조선시대 들어 무학스님이 더욱 크게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임진왜란으로 대부분 소실되고 현재의 당호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복원됐다. 보광사가 세워진 때는 800년도 정도의 신라시대 때 나라의 기운을 돋아주는 비보사찰로 창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알려지기로는 효사찰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물론 여기 영조의 그 어머님 묘가 여기 산 너머에 있습니다. 소령원이라 해서 거기에 이제 가까이 있는 사찰이다 보니까 그 어머님의 명복을 빌고 하기 위해서 능침사찰로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은 앞에 비보사찰은 거의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능침사찰이라고 이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조선 영조는 오랜 세월 비보사찰로서 상서로운 기운을 품고 있던 이곳 파주 보광사를 찾아 친히 어실각을 짓고 모친의 위패를 봉안하여 극락왕생을 기원드렸다. 늘 곁에 있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굳건히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조는 어실각 앞에 향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향나무가 그의 효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전히 어실각을 바라보며 서 있다. 효심이 깃든 영조의 손길은 대웅보전에도 닿아 있다.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자태로 그 앞에 서면 저절로 세월의 깊이에 압도당하는 보광사 대웅보전. 빛이 바랜 모습이 오히려 고색 창연함을 더해준다. 조선 후기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이 건물은 18세기와 19세기의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지금 이 건물은 19세기 건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은 1898년에 상궁 천시의 그 큰 시주로 대웅보전이 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건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지금 이 법당 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에 있는 기둥열과 불단 좌우에 형성된 기둥열이 일치하면서 불단 앞에 공간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19세기 이전에 지어진 불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공간 구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골격은 18세기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공포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이라든지 벽체가 나무 판재로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공포 사이에 그 벽을 나무 판자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19세기적인 요소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건물은 18세기 건물의 골격에 19세기적인 세부 요소가 더해진
그 두 시기의 건축 양상이 혼재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광사 대웅부전은 경기도 사찰의 불전들 중에서 큰 규모에 속한다. 정면의 네 기둥 위에 모두 용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고 쇠서에는 연꽃 봉우리가 활짝 피어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로 기품이 장중한 느낌을 주는 보광사 대웅보전은 포마다의 장식성이 뛰어나고 단청이 무척 섬세하게 표현돼 있다. 영조는 대웅보전을 중수하고 현판의 글씨도 직접 썼는데 지금까지 걸린 현판이 바로 그 작품이라고 한다. 보광사 대웅보전은 진면목을 볼수록 더 감동을 전해주는 고건축이다. 서울 경기 지역의 19세기에 지어진 불전들의 규모를 살펴보면 20평 이하인 건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건물이 어느 사찰에 가면은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불전이 중심 불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당의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서 기둥도 또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불전 내부의 높이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 건물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장중하다는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19세기의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매우 드문 잘 지어진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건축의 가치는 아직까지 많이 밝혀지지 못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웅보전의 시선으로 뜰악을 내려다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있는데 바로 만세루다. 만세루는 본래 누각이었지만 왕실 사찰의 면모를 갖추면서 불당과 승방, 공양간이 합쳐진 대방의 형식으로 변형됐다. 왕실 여인들이 대웅보전의 부처님을 향해 불공을 드렸던 곳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은 흥선대원군 때 만세루방을 중건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루에 방을 들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는 이미 남양주 훈국사 만세루방에서 먼저 그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방을 대방이라고 불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만세루였다가 만세루방이 되었다가 1910년이 넘어가서 1913년에는 저 건물을 연불당으로 썼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불전의 맞은편에 저런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만세루방, 만세루 또는 대방이라고도 하는 이런 건물의 형식은 궁궐에서 왕과 왕비의 개인적인 그런 그 염원을 상국 나인들이 듣고 와서 여기 그 대방에 앉아서 기도를 봉행하던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생을 바꾸어도 부처님 공간은 생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대웅보전 배흘림 기둥 사이 판목 위의 벽화들도 세월의 끄떡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벽을 흙벽을 쳐서 마감하는 데 반해서 이곳에서는 모든 벽을 전부 나무판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파주 보광사가 왕실 원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실제로 지금 그 한국에 전하는 왕실 원찰들에 속하는 몇몇 건물들이 이렇게 나무 판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건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나무 위에 다시 다양한 형태의 벽화를 그려놨다는 점도 매우 특이한 그런 부분입니다. 흙벽이라면 보통 위아래 공간 분리가 되지만 이곳은 관목 하나가 통째로 화폭이 되었다.
금강 역사가 사찰의 문 대신 벽화 속에서 불법을 수호하고 있다. 동서벽으로 각각 문수, 보현보살이 동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당시로서는 화공이 실제로 보지 못했을 사자와 코끼리가 놀랍게도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다. 건물 뒤쪽에 한 벽을 구성하는 연화 화생도, 연꽃에서 만물이 신비롭게 피어나는 것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였고 부처님은 하나하나의 탄생을 지그시 바라보고 계신다. 이 그림들을 보면 매우 현대적인 감각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와 그 표현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수월관음도 같은 경우는 원래 전형적인 수월관음도라고 하는 것은 보타라카 산 위에 관음보살이 앉아 계시고 선제동자가 이 관음보살을 만나 뵙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선제동자는 이미 관음보살님과 함께 보타라카 산에 올라가 있고 그 산 전체를 도깨비처럼 생긴 신령들이 막 어디론가 옮겨가고 있는 그런 매우 독특한 화면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중생들이 부처님이나 관음보살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좀 현대적인 개념인 것이죠. 이제는 수월관음께서 이 중생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저렇게 도깨비들이 수월관음을 막 모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 이 산속의 파주 보광사로 모셔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다른 현대적인 그런 개념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언제 그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벽화는 기발하면서도 독특한 상징들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부분적으로 민화적인 요소도 빠질 수 없다. 민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호랑이의 모습도 등장하고 대호도와 짝을 이루며 까치가 앉아 있었을 나뭇가지들이 함께 그려져 있다. 괴석도로 보이는 민화 작품도 있다. 기이한 바위의 형상과 고목의 나뭇잎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사찰 벽화에 이런 민화풍의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사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불화를 그리는 스님들이 많이 줄어들게 됐고 그래서 불화를 그리는 스님들이 아니라 일반 화공들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민화풍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러한 이유는 원래 불교에서는 특히 선종에서는 점차 부처님조차도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스승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길을 따라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선불교였었기 때문에 점차 부처님을 보거나 경전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고 그리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의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선종 불교에서 강조되면서 그런 자연을 담은 민화라든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일들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불교 속의 습합이 돼서 하나의 어떤 장엄적인 요소로서 그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웅보전 안에는 석가열의 삼존불이 법당의 중심을 잡고 앉아 계신다. 부처님의 양옆에는 협시보살상으로 미륵보살과 재화갈라보살상이 입상으로 제작되어 있다.
이 묵조 보살입상은 본래 있던 양주 회암사가 폐사되면서 이곳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으로 옮겨왔는데 천진난만한 미소가 한국 불상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경주 남산 사마룡 출토 보살상과도 많이 닮아 있다. (1633년에) 모셔진 두 보살상은 언뜻 한국의 그 불상 조각을 대표하는 조각상 중에 하나인데요. 국립경주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경주 남산 사마령 출토의 미륵 삼존불이 있습니다. 돌로 모셔진 부처님이신데요. 그분의 양협시 보살상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모습으로 조성되어 있으셔서 그 한국 불상의 미를 대표하는 그런 조각 중에 하나인데요. 그 보살상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비례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그런 순진무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각적인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멀리 그 삼국시대 신라의 대표적인 그런 조각 양식이 한국의 미로 계속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이 조선시대까지도 이런 보살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5분의 불보살상 뒤로는 영산회상도가 펼쳐져 있다. 유난히 크게 묘사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권속들이 주위에 배치된 군도 현식의 불화다. 19세기 중반 이후 경기 지역을 대표하는 화승들이 직접 참여한 이 불화는 조성 당시의 시기적 경향을 잘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다. 가장 중심이 있는 영산회상도는 뒤에 본尊부처님을 유독 강조하고 그 뒤에 광배를 완전히 금색으로 이렇게 칠한 것은 조금 그 기존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표현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장보살께서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계시고 관음보살께서 왼쪽에 계신데요. 일반적으로는 관음보살께서 오른쪽으로 보통 묘사가 되고 지장보살이 왼쪽에 모셔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도상의 좌우가 약간 바뀌어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좀 독특한 그런 불화라고 하겠습니다. 영산회상도 외에도 파주 보광사에는 우수한 불화들이 다수 보유되어 있는데 대웅보전의 감로탱화도 그중 하나다. 우리가 불화 그러면 주로 부처님과 또는 보살 또는 여러 신중을 그린 그림들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감로탱에서는 이런 부처님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당시를 살았던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불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속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이런 그 우란 분재를 하기 위해서 남사당패라고 해서 당시에 뭐 줄타기라든가 여러 고개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막 모으고 또 흥도 돋구고 그러는 과정에 불교 의례를 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어서 굉장히 생생한 그 당시의 모습을 마치 사진처럼 기록사진처럼 보여주는 그런 불화라고 하겠습니다. 비보사찰에서 능침사찰로 자비와 정성으로 수려한 전통을 이어온 파주 보광사. 따뜻한 효의 정신이 깃들어 더 아름다운 우리의 소중한 절집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조 이전에 그 왕으로서 효를 다하면서 사찰을 돌본 데가 바로 여기 보광사입니다. 그건 널리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아마 왕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정조가 맨 처음에 했었다면 그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조 이전에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이곳에서 그 어머니를 기리고 이곳을 능을 자주 행차하면서 이곳을 드나들었고 하는 것을
어린 손자인 정조가 봤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그 일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산 용주사 이전에 더 먼저 여기가 효행의 본찰로서 파주 보강사가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다라는 것이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불어 꺼지지 않는 촛불이 없듯이 이별이 기다리지 않는 인연은 어디에도 없다. 언젠가 가장 아픈 이별까지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에서의 해탈이 아닐까.